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급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해리스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후보, 이 후보들의 이 토론 속에서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했다라는 이야기, 이 속에서 친환경 중심의 반등, 그게 없었다면 시장은 또 지난 월요일에 저점을 깼을 수도 있는 부담감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그죠? 금투세와 관련돼서 이 당근책을 꺼낸 이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런데 지금 9월 24일 날 민주당이 이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한답니다. 사실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소영, 그리고 이현주 의원, 그리고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당근책을 제시했던 임광현 의원, 안도걸 의원, 이쪽 라인이 이제 토론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행 쪽에 이강일 인미애 의원, 그리고 유예 쪽에 박선원 이현희 의원, 그죠? 그리고 진짜로 정책위 의장이나 그리고 보완책을 만들었었던 임광현 의원은 참여도 안 하고, 또 공개적으로 반대를 주장했었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유엔 출장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 흐름에 의원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진행을 하는 이 맥빠진 토론회가 진행되는 거죠. 그죠? 선진과세라고 부르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시장의 왼쪽은 카카오페이의 연봉입니다. 그죠? 몇 번에 걸쳐서 카카오 그룹과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4년 동안 계속 하기만 하면서 지금 24만 8천 원짜리가 2만 1천 원, 10배 떨어졌죠. 그죠? KMW도 요 최근 4년 동안에 8만 5천 원에서 6,700원, 10배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야당의 진성준 의원이 1,400만 개인 투자가를 대변할 수 있는 이 과세 정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죠?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 경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2007년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을 상당히 양호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 지금 GDP 순위 부분인데 2022년에 한국이 12위, 그죠? 그 12위인데 2030년이 되면 한국이 14위,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순위 바깥으로 저기 밀려나려가는 부분이죠. 2075년 부분을 예상을 한 골드만삭스, 가장 중요한 게 이쪽입니다. 여기 위로 보면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들, 필리핀, 그죠? 브라질, 이집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그죠? 이런 나라들이 위쪽에 놓여지고 우리나라는 계속 내려간답니다. 그죠? 왜?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도 채 안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질 성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향후 앞으로의 성장 부분, 잠재 성장에도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부분에 있어서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 이쪽으로 봤을 때 노동 부분, 출생률이 지금 0.7입니다. 그죠? 세계에서 가장 아기 안 낳는 나라,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계속 떨어지는 나라, 그런 가운데에서 초고령화 인구가 가장 높은 나라, 40%가 넘어가는 흐름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그죠? 기업은 해외 투자만 하고 있고,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자본의 투자 흐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중간재 부분을 흡수하면서 우리나라 예전만큼 중간재 수출할 부분이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안조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와 잠재적인 흐름 부분들 속에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 뭔가 근본적인 대책, 이런 민생 법안의 대책에 핵심을 써야 될 그럴 상황 속에서 그죠? 세수의 증대도 안 되는 그런 금투세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고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9월 6일 날. 그때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궁극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만 명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 8월 고용 부분은 컨센서스 16만 4천 명보다 적은 14만 2천 명이니까 그래도 양호해요. 10만 명이 넘어서. 그런데 6월 달과 7월 달 요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 11만 4천 건이 아니라 8만 9천 건. 그러니까 10만 건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부담인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실업률이 증가하다가 조금 내려온 부분. 그러니까 4.3%에서 4.2%로 하락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인데 그 속에서 제조업 쪽을 보게 되면 민간 제조업 쪽으로 보게 되면 7월 달 그죠? 6천 명 증가해서 8월 달 2만 4천 명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제조업 쪽의 감소. 그죠?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소매 쪽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건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분명히 반증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 회색 칠한 부분이 뭐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그죠? 경기 침체 시기. 그리고 이 파란색이 비농업자 수 취업자 증감입니다. 이 파란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국면이 침체 국면의 흐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죠? 지금 취업자 수, 비농업 취업자 수가 이 임계치에 접근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미국 시장이 놔둔다면 고용은 줄어들 거고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9월 FOMC 회의 추석 지나고 17일, 18일 날 열리는 미국 FOMC에서 맨날 뒷북치는 그죠? FOMC 연준 파월 의장은 뒷북치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금리 인상할 때도 인플레이 우려스럽지 않다 하다가 뒤늦게 금리를 인상한 것처럼 이번에도 데이터만 바라보고 데이터는 후행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꿈을 대다가 진짜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담이 놓여진 게 미국 시장이고 그 영향을 받는 게 우리의 시장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 국채 금리 정상화 그리고 그 부분이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게 100%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지금 회색 부분이 다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이 미국의 사실 10년물 금리는 그죠? 2년물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10년물에서 2년물 금리를 빼면 그죠? 플러스가 정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정상이 그죠? 사실은 정상이다가 내려왔다가 그죠?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역전되어 있다가 정상화가 되는 순간 이때가 1991년인데 이때도 10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 역시 그죠? 요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서 3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고 2008년 리만 브러더스 때는 6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죠? 지금 2022년 7월 5일부터 2024년 8월까지 26개월 동안 역대 최장 금리
역전 현상이 있다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그죠? 여기서 돌아나가게 되면, 그죠? 몇 개월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인 미국의 통화 정책이 필요한 타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전까지는 7번 경기 침체에서 100% 다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험하고 걱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7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률적으로는 이전에 7번 경기 침체에서 다 맞은 것은 부담이지만 팬데믹 이후의 흐름이다. 그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지표가 그죠? 상당히 이전하고 많이 틀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언컨대 전체적으로 100%였었던 부분이 이번에도 100%일 거다라는 생각은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가 이전 바이든에 비하면 말 잘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수세에 몰린 그러면서 치매 현상 이것 때문에 토론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해리스 저도 1시간 반 봤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그죠? 사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의 이 당선 확률은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해리스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장중 반영되면서 실적이 3, 4분기에 기대가 별로 없는 2차 전지나 태양광, 풍력, 이 친환경 쪽이 낙폭과대의 힘으로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죠?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지만 그래도 지수를 받쳐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보자별 세제정책 비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해리스는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의고 그죠? 트럼프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적인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부진이냐 경기 침체냐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2010년 이후 지금 두 번째로 높은 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물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미국 가구 자파 할인 소매 업체인 57년 역사인 빅루츠가 그죠? 파산 보호를 일부 신청을 했죠. 1,400여 개 매장 중에서 300여 개를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뿐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 미 소매업체가 올해 들어서 벌써 21곳이 파산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용시장 냉각 조짐까지 보이면서 미국의 GDP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까지 안 좋아진다면 침체로 갈 수 있는 우려가 크잖아요. 왜 자꾸 미국 얘기만 하냐? 그죠? 미국이 좋아야 우리 수출도 좋으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중국의 주가 보시면 지금 5월부터 우리나라 비슷하게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닥 하락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왜? 경기 안 좋잖아요. 부동산 문제 해결될 거 없고 그리고 엊그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도 계속 하락이고 그게 뭐냐? 경기 침체하면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미국도 우려스러워. 중국은 계속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 부분이 3, 4분기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자꾸 작용이 되는 거죠. 자, 내일 모레면 그죠? 내일 모레 이후면 추석 연휴입니다. 그죠? 제가 왜 갑자기 일정표를 갖고 들어왔냐면 지금 이번 주 기대 안 하셨죠? 시장 지수. 안 하시는 게 마음 편한 겁니다. 왜?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이 높은 연휴를 안 좋아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설이나 추석, 저는 시장 지수 자체가 안 좋은 상황. 자,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죠?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보다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낮게 안 좋다는 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죠? 금리를 0.5%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요일에는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8월 PPI 미국,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자, 지난주는 미국에서 고용 때문에 시장이 시끌벅적했다면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와 관련된 지표로 시끌벅적할 거고,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화목하게 보내고 오신 그 다음 날 뭡니까?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그러니까 끝나죠, 그죠? 거기서 금리를 0.25bp 인하할 거냐, 0.5% 인하할 거냐,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목요일 날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화두가 되는 부분. 사실 여기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내일이 우리 시장 옵션 만기. 제가 8월 14일 날 뭡니까? 8월 5일 날 급락했던 시장의 지수는 8월 14일 날 끝났다. 그죠? 그 이후부터 외인들이 계속해서 거래소 비중을 줄이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최근 2주 동안 3조 5천억 이상 거래소에 계속 폭탄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살 때도, 그죠? 살 때 몇천억씩 하루마다 매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가장 먼저 파는 건 삼성전자, 현대차. 왜?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수급으로 밀고 있으면서 내일 옵션 만기까지 하락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죠. 미국 설비 투자 둔화 예상한다. 기술주 랠리가 종언됐다. 그죠? 제조업 경기 회복해야 주도주 기술주가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 경기 둔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쪽. 그래서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 내구 소비재, 비싼 내구 소비재가 아니라 뭐예요? 싼 가성비 높은 소비재 쪽만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 이 섹터. 왜 이 섹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변동성을 따먹으려면, 그죠? 당일날 아침에 급락했었던 종목, 오늘같이 실적에 상관없이, 그죠? 태양광 관련 아니면 뭐예요? 2차전지, 하다못해 오늘 SKI 테크놀로지도 10% 가까이 반등 들어왔잖아요. 이런 당일날 매매하는 걸 변동성을 따먹는 건데, 개인 투자가가 그거 잘못하면 하염없이 빠지는 거에 속절없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향성 매매를 할 거냐, 변동성 매매를 할 거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면 시장에서 헌혈하는 거고, 방향성도, 그죠? 일봉을 보는 방향성 매매를 할 거냐, 중장기 주 월봉을 보면서 할 거냐, 이걸 명확히 가지면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 그죠? 88,800원, 그죠? 부분에서 다이렉트로 빠져가지고 오늘 64,000원, 65,000원을 깨고 모습이죠. 하락폭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보면 63,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부분. 여기 현대차, 그죠? 삼성전자가 올해 마이너스 17%입니다. 저렇게 빠졌어도 현대차도 오늘 박살났죠. 그죠? 계속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플러스 10%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따가 나중에 다 보고, 그죠? 2차 전지, 그죠? 지금 LNF입니다. 그죠? 오늘 반등한 거 치고, 이거 11시니까 조금 2, 3%, 1, 2%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54%입니다. 올해만. 그죠? 자, 여기서 반등해서 한 번 더 올랐다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부분이죠. 인터넷 플랫폼, 그죠? 카카오가 17만 6천 원, 18만 원 근처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그죠? 32,900원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올해만 35% 빠졌습니다. 그죠? 아까 카카오페이는 4년 동안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죠? 엔터와 문화 콘텐츠, 그죠? 엔터. 아직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들을 매번 제가 몇 번 드렸었잖아요. 그죠? 2024년도에 JYP 마이너스 55%입니다.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만 마이너스 33%. 철강, 그죠? 현대제철 주구장창 계속 내려오는 주식 올해만 마이너스 33%. 그죠? 화학, 효성화학입니다. 올해만 마이너스 55%입니다. 그죠?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중국 연관, 중간재, 그죠? 산업재, 소재 이쪽 라인은 하지 마셔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느 길로? 밑으로. 그죠? 그래서 계속 하지 마시라고 했었던 부분 지금 여기서 조금 반등 나올 수 있어도 시장에 주도 흐름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로봇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텍스, 그죠? 열광했었죠. 그죠? 마이너스 43% 올해. 그죠? 자, 그 다음 뭡니까? 루닛, AI 소프트웨어, 의료 쪽 마이너스 47%. 그죠? 그나마 은행과 보험, 오늘 은행 뭐 한 5, 6%씩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플러스 올해 32%. 그죠? 보험 플러스 33%. 자, 통신과 담배, 그죠? 유틸리티로 가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해 SK텔레콤 플러스 15%. 그죠? 그리고 KTNG 담배 인삼공사 28% 플러스. 그죠? 자, 전력기기와 조선 뭐 HD 현대인력 많이 빠졌습니다. 일봉으로는. 그죠?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234% 상승.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올해 기준으로 43% 플러스. 그죠? 화장품,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뭐 요쪽 라인 부분들은 가장 시장에서 셌죠. 그죠? 이게 최종 소비재, 미국 수출 중심. 2024년 450% 떨어졌어도 그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의료기기 클래시스 올해만 44% 상승. 자, 입이 아프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단기적인 일봉을 보시는 분들과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섹터가 무엇을 가지고 상승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준 거죠. 그게 뭐냐? 구조적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의 흐름 부분은 뭐예요? 추세, 방향을 보고 매매하는 거고, 그리고 하락하는 쪽 라인 부분은 변동성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인지하고 접근해야 되죠. 자, 오늘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자,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몇 주 전부터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3, 4분기 수출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 파란색, 그죠? 파란색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요 하늘색 수출 증가율입니다. 수출 증가율대로 코스피가 움직이고 온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수출 실적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본 거고, 오늘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장 파란색 부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EPS 상승만큼 올해 2024년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 4월 이후부터 금투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죠? 사면 초과한 겁니다.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그 영향을, 수출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그런 와중에 수급적인 요소까지 안 좋아지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졌다고 쉽게 올라온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죠?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죠? 이 내용을 다 설명을 지금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죠? 이 부분 뭐 제목만 예를 들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그죠? 그 중에 상장사 중에서 절반이 2, 4분기보다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못다한 내용들 다 같이 설명드리고, 그리고 왜 변동성보다 방향성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된 진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